안녕하세요. 오늘은 NPU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PU라는 것은 그 근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프로세싱 칩이고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죠. 즉, 뉴럴 프로세싱,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뉴럴 프로세싱을 지원해주는 전용 칩입니다. 일종의 그 ASIC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ASIC이라 그러면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라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전용 인스트럭션을 제공하는 그 실리콘 서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흔히 그 딥러닝 가속을 위한 프로세서로 엔비디아의 그 GPU를 많이 쓰기 때문에 NPU하고 GPU하고 이제 같은 계열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사실 뭐 NPU가 어느 계열이냐를 갖다가 논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NPU 칩이 무엇이고 이것이 기존의 다른 프로세스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프로세서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ASIC이라는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고가의 프로세서입니다. 왜냐하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스트럭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커스터마이징 돼서 만든 그 전용 칩입니다. 즉, 그 범용 대량 생산 칩이 아니고 그 특정 그 고객사를 위해서 제공하는 칩이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신에 상당히 그 하이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상당히 그 제공하는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는 그 하드웨어 레벨에서 상당히 옵티마이즈된 그 전용 칩입니다. 어, 제가 지금 그 하드웨어적으로 옵티마이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 어, 각 개별적인 프로세서는 그 자체 내부에 ALU라는 Arithmetic Logic Unit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보통 그 SRAM이죠. Static 그 Random Access Memory라고 해가지고요. 상당히 빠른 성능을 기존에 저희가 이제 PC에 꼽아 쓰는 D램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어떤 빠른 그 속도를 보여주는 그 메모리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개 사이에는요. 그리고 그 프로세서 안에는 ALU 그리고 캐시 메모리 그리고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러 유닛은 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그 인스트럭션을 갖다가 패치한다 그러죠. 이제 가져와서 그 인스트럭션에 맞게 필요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ALU에서 제공하는 연산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와 같은 시프트 연산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그 요청해서 ALU가 해당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을 다시 메모리에다가 로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프로세서는 그 이렇게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러한 그 기능을 제공해주 이 칩 이러한 어떤 프로세서 안에서 동작이 완료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 어떤 하드웨어 가속적인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하드와이어 됐다. 소프트웨어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이지 같은 것이 이제 상당히 그 빠른 스피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보통 그 CPU에서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어떤 그 외부 그 D램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세서 안에 SRAM으로 사용하면서 그 칩 안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인스트럭션 사이클로 그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빠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FPGA라는 게 있는데요. FPGA는 그 ASIC과 어떤 비슷한 용도로 사용은 되지만 좀 다른 게 있다면 이게 약자가 이제 그 풀네임이 그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까 제가 ALU에서 오퍼레이션이 이제 뭐 더하기 빼기 뭐 시프트 같은 연산을 제공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ASIC이나 다른 CPU들은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오퍼레이션 연산들이 그 캐시 메모리 안에 이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컨트롤러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걸 바꾸거나 할 수 없어요, 사용자가. 근데 FPGA는 그 부분들을 이제 그 하드웨어 디스크리션 랭귀지 HDL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그 이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된 거를 그 칩 안에 있는 그 메모리에다가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에이직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대표적인 이런 칩을 제공하는 회사가 자일링스고요. 이제 FPGA 장점은 에이직과는 다르게 이제 그 프로그래머블한 그 서큐트이기 때문에 그 여러 분야의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나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에이직보다는 옵티마이즈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좀 속도가 좀 느린 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있는데요. CPU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저희가 대표적인 게 이제 AMD나 혹은 인텔에서 제공하는 그 저희 데스크탑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이죠. 이거는 그, 그 프로세서의 아키텍처는 동일합니다. 안에 ALU가 있고 캐시 메모리가 있고 이제 컨트롤러 유닛이 있는데요. 제가 보통 이 구조를 이제 폰노이만 구조라고 그러죠. 그 폰노이만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그 제공되는 인스트럭션이 에이직 같이 어떤 스페시픽한 그, 그 인스트럭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당히 이제 제너럴화된 그 인스트럭션 세트를 제공합니다. 이 CPU에 제공하는 인스트럭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가 시스크, 두 번째가 리스크인데요. 보통 데스크탑 같은 데서는 이제 시스크로 인스트럭션을 많이 제공하고요. 시스크 인스트럭션이라 그러면 좀 더 이제 하이 레벨의 이제 좀 컴플렉스죠. 이제 시스크의 C가 이제 컴플렉스인데요. 이제 그가 좀 그 일종의 예, 그 인스트럭션의 그 수행 레벨이 상당히 이제 좀 하이 레벨인 상태에서 제공을 해주는 프로세스가 있는 반면 보통 이제 ARM 같은 거 모바일 계열에 많이 쓰는 프로세서죠. ARM 계열의 프로세서들은 뭐 주로 이제 리스크 계열입니다. 이제 리스크 R이 이제 리듀스인데요. 이제 상당히 로 레벨의 인스트럭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건 왜 이렇게 나뉘냐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클락 사이클이 또 빠르고 일단 그 이제 전력 소모도 좀 많이 소모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시스크 명령 같은 거를 많이 쓸 수가 있고 되고요. 근데 모바일 계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정적 그 좀 최적화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인스트럭션 셋들도 상당히 로우 레벨로 서 이제 좀 제공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좀 하이 레벨에 대한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역할은 프로그래밍적으로 소프트웨어 랩에서 커버를 하는 식으로 많이 가는 것이죠. 이제 GPU를 말씀드리면요. GPU는 이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과거에 엔비디아나 AMD에서 그래픽 처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연산들을 인스트럭션화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 딥뉴럴 네트워크 연산들이 그 비슷한 어떤 오퍼레이션들과 혹은 비슷한 인스트럭션들을 그 병렬 처리화되게끔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유사성이 있어서 그 NPU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GPU로서 그 딥러닝 소프트웨어 가속으로서 많이 써왔고 지금도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서는
그 딥러닝 그에 최적화된 그 인스트럭션 연산을 별도로 추가해서 그 이제 제공도 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본다면 이제 그 GPU라기보다는 NPU에 가까운 그 프로세서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TPU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 TPU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텐서플로우니까 그 딥러닝 뉴럴넷 연산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전용 칩입니다. NPU죠. 대표적으로 제공해주는 연산이 이제 그 FMA, 그 Fused Multiply Added 해가지고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하나의 이제 그 곱하기 더하기를 하나의 페어로 해서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딥러닝 연산을 자세히 안에를 이제 좀 살펴보면 그 단위가 이제 곱하기 더하기가 페어로 갑니다. 거의 다. 왜냐면 이게 행렬 연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산들이 곱하기 더하기가 쌍으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곱하기 더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페어로서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병렬화가 가능하게끔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TPU가 이제 대표적인 그 NPU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TPU는 이제 GPU 계열이라기보다는 그 에이지가 가깝다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소프트웨어도 결국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고 그것을 전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테그리티 서큐트이기 때문에 저는 에이지가 가깝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NPU도 이제 같은 그 각계 보통 FMA를 많이 제공하고요. 근데 이제 NPU 같은 경우는 딥뉴럴 네트워크에 그 이제 FMA 멀티플라이 에디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액티베이션 함수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뭐 또 부가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어떤 기능들이 그 오퍼레이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적으로 그 NPU에서 자체적으로 그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말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제 그것은 NPU가 아닌 CPU의 그 인스트럭션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NPU에 대한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CPU하고 NPU 간에 그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이거는 뭐 이제 NPU 자체를 자체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CPU 상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딥러닝 연산을 갖다가 NPU에다가 리퀘스트 해가지고 리턴을 그 결과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CPU에서 돌아가고요. 이제 NPU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이제 버스를 통하죠. 예. 많이 쓰는 게 이제 PCI 익스프레스 버스를 통하고요. 그 이제 버스를 통해서 그, 그 필요한 인스트럭션과 또 인풋 데이터들을 NPU 안에 있는 인터널 캐시 메모리 안에 넣어놓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트롤 유닛이 그것을 그 패치 받아와가지고 ALU에게 연산을 시켜서 결과를 다시 CPU 쪽에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PU라 그러면은 보통 그 NPU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 단위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TOPS, TOPS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라고 그래가지고 1초당 그 오퍼레이션을 몇 개 제공하느냐. 테라는 1조기 때문에 1조 번 제공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는 그 실제 초당 1조 번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어, 요거는 제가 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